준성,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래, 내가 했다. 넌 이 가족의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어. 김준호는 성공한 CEO였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 사건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그는 본의 아닌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화합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올해로 45살이 되었고 서울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다 성공한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대기업의 기술 분야 최고 경영자로서 직장에서는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꽤 안정된 위치에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은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저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몇 년 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는 새삼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상처 주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좋은 영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민수를 데리고 오기로 한 건 제가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10살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어른스러운 면이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말을 아끼는 편이고 조용히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장난치는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점이 저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민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벌어 민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민수가 원하는 학원, 장난감, 옷 등을 모두 사주는 것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건 제가 민수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민수는 이미 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다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라는 질문에 괜찮았어요. 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가 빨리 찾아왔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가 단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시간을 내어 민수와 함께 외출하려 해도 그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가 방 한쪽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그 나이쯤 되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은 민수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도 제가 그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수는 점점 더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를 핑계로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아이도 그 진심을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수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성공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던 제 삶의 방식은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민수의 반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 아이가 나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실감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야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징후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 형 김준혁은 원래 우리 가족 재산의 일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행동이 어딘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재산 관련 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형에게 몇 차례 물어봤지만 그는 그저 사업 투자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꺼림칙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의아했던 것은 형과 한수진, 그러니까 제 전 부인이 자주 만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열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형과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장소는 결코 우연히 마주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또 한 번은 비공개 파티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형과 수진이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수진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꽤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후에도 그렇게 자주 만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만남이 그저 오래된 친분에 의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상황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오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개인적인 문제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내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을 때 민수가 무심코 삼촌이 엄마랑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동의했지만 아이에게 그런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징후들이 점점 쌓여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형과 수진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제3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뢰와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쁜 일상에 스스로를 묻어버리며 모든 이상한 징후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그 모든 것이 폭발할 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인사를 건네고 학교에 가기 바빴을 아이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가는 길로 가지 마세요. 어젯밤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 길이 위험해 보여요. 순간 멈칫했지만 저는 민수의 말을 그냥 어린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항상 조심해서 다니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출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전혀 안심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그냥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민수는 다시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가 단순히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과 쏟아지는 업무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내심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아이들이 종종 그렇게 상상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면서도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던 그 간절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늘 다니던 길로 차를 몰며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을 떠올리며 잠시 다른 길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괜한 걱정이겠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꿈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민수가 보인 걱정스러운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행동은 단순한 직감이나 공포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민수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잊혀졌습니다.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회의가 제 머릿속을 채우면서 아침에 그 짧은 대화는 잠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민수가 말했던 일이 떠오를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경고가 단순히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차분한 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 도로에는 차량도 거의 없었고 길 위에는 가끔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어쩐지 그날 밤의 점적은 유난히 무겁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민수가 했던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빠, 그 길은 위험해요. 그 순간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한 생각일 뿐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불안한 감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차는 고요한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긴장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지만 그 순간 차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의 통제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은 핸들을 꽉 쥐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야,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보았지만 차는 점점 속도를 높이며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오른쪽에는 깊은 난떨어지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가 이대로 난떨어지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핸들을 돌려 차를 다른 방향으로 몰아보려 했지만 차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으로 힘껏 핸들을 꺾었습니다. 다행히 차는 도로 옆의 작은 언덕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차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도로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 난떨어지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다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차량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확인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적으로 잘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민수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그 길은 위험해요. 민수의 말은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고의로 잘려졌다고요?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경찰관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나를 노린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가 어떻게 이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직감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른 길로 갔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아이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빠가 차를 몰고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이번 사고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제 삶을 더욱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누가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너무 기묘하고 불길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차분히 퍼즐 조각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해야 할 일은 형 준혁의 최근 재정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가족 재산의 일부를 관리해 온 사람이었기에 그의 행동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비서와 회계 담당자를 통해 형이 관리하는 계좌 기록과 재정 관련 문서를 몰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이 자주 언급했던 투자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사용된 돈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금의 흐름은 특정 회사로 연결되었는데 그 회사의 대표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며칠 동안 더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이름이 바로 전 부인 수진과 연관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스스로를 부정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수진과 형이 함께 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재산 분쟁 이상이었습니다. 형이 최근 저를 여러 차례 비난하며 저를 가족 재산을 독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불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불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실제로 저를 제거하고 싶어 했고 수진과 손을 잡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수와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돼. 너는 아빠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며칠 전에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말하며 눈을 깔았습니다. 둘이 아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삼촌이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듣고만 있었고요.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싶었지만
그가 한 말은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증거들과 들어맞았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꿈을 꿨어요. 아빠가 다치거나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빠를 막으려고 했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답게 상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위험을 감지하고 나름대로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용기와 직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놀라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수지는 저를 제거하고 가족 재산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잘려있던 사건은 그들의 첫 번째 시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증거를 넘기고 보험을 요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제 가족과 제 삶을 다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기로 결심한 것은 저에게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곧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집거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꽤나 분주했습니다. 저녁 7시쯤 형 준혁과 전 부인 수진을 포함한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모두들 무언가를 예감한 듯 긴장된 표정이었고 저 역시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형과 수지는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혁, 저는 형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내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건 단지 투자일 뿐이야. 사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다들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한 자료를 꺼내 보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자금이 너와 관련된 회사들로 옮겨졌고 그중 일부는 수진과 연관된 곳이더라.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어. 수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움츠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고개를 젓고 부정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연관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내가 준혁과 함께 나를 제거하려고 계획한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그날 밤 브레이크 라인을 잘라놓은 사고였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왜냐면 내가 진정한 가족의 후계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아닌 내가 이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는 더 이상 숨길 의도가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와 고함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을 마무리하며 집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준혁과 수진을 이 자리에서 내보내주세요. 가족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어두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고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민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민수는 작은 레고 조각들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나하나 레고를 맞추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생각과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턱에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달아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덮어주는 듯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레고를 내려놓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오늘 너 덕분에 아빠가 큰 위기를 넘겼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침에 해준 말이 아니었으면 아빠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제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아이와의 시간을 계속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제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직감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너랑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제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저랑 이야기해줘서 기뻐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 친구들과의 놀이,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는 레고 조립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모든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저는 그동안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잠든 후 저는 그의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몸에 담긴 그 용기와 사랑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 민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민수는 단순히 저희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준 스승이자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공과 재산이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민수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둘러 집을 나서기 바빴던 저였지만 이제는 민수가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떤 꿈을 꿨는지, 오늘 어떤 친구들과 놀고 싶은지 물어보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점 더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풀지 못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였던 스트레스,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혼란, 그리고 형과 수진이 남긴 배신감은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민수와의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달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는 약간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상담사와의 첫 대화에서 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완벽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번의 상담 세션을 거치며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이유, 그리고 제가 왜 민수와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가족의 행복은 대화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해주었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내고 조립을 하며 저에게 그가 상상하는 세상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성이에요. 아빠가 여기 완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 깊이 뿌듯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고민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수와의 시간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길은 제게 어떤 회의실에서의 성취감보다도 훨씬 더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민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나은 아버지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삶은 제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내일같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에 얽매이기보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퇴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자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노력이 담겨 있었기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관리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퇴사 서류를 제출하고 마지막 날 사무실 문을 나설 때 저는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퇴사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편리하고 세련되었지만 민수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은 정원이 딸린 단층집이었고 집 근처에는 공원과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사 첫날부터 정원에서 뛰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민수와 함께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는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길을 걸으며 그날의 날씨나 민수의 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친구들과 축구할 거예요. 나는 민수의 말에 저는 그의 에너지와 순수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민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이 책 읽어주세요. 민수가 작은 손으로 책장을 가리키며 말할 때마다 저는 그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며 이야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민수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저기 저 새 좀 보세요. 저 새는 무슨 이름이에요? 민수가 저에게 묻는 질문들은 때로는 제가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대화들이 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민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새로운 집에서는 조용한 저녁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민수가 잠든 뒤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회사와 성공에 집착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그 모든 것이 결코 제가 추구해야 할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단순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민수와의 대화 속에서, 그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그가 만들어가는 꿈 속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가족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제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고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집 앞마당에서 작은 곰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환한 웃음소리를 내며 곰을 차고 다시 달려가 잡는 단순한 놀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멜로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좀 보세요. 민수가 제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곰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곰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성취나 큰 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즐기는 소박한 시간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단순히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삶의 교훈이자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민수는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성공과 일을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민수와의 시간 속에서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와 함께 학교로 향하는 길은 제게 작은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저는 그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매일 저녁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와의 경험은 제가 그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민수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값지게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민수가 정원에서 놀며 환히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가 자라면서도 저와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며 이 사랑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곳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수는 제게 이 모든 것을 일깨워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